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54포인트, 0.65% 상승한 1938.3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 오른 597.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급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1.48%, 다우 지수는 1.44%,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2.20%나 급등하면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미국 행정부가 이 중국의 일부 상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 대해서 일부 연기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그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 이 중국산 상품 3,2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들까지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순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이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소폭으로 절상 고시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성 지표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VIP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이요. 일단 수급 많이 보시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5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또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0.65% 올랐다고 말은 하지만, 표면적으로 올랐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시초가 대비 낮게 끝나는 음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어떤 상승률은 거의 뭐 보합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초대형,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두 개의 기업, 그쪽으로 매수세가 쏠렸는데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였다는 얘기는 그 종목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굉장히 강하게 팔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는 뭐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주 화요일에 저점을 찍고요. 뭐 이제 여기 흐름에 있어서는 뭐 코스닥하고 뭐 마찬가지지만요. 올라가는 그 과정, 물론 이제 이게 하락을 멈추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하루 빼고 전부 다 음봉입니다. 그리고 이 6거래일 동안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저점을 찍고 살짝 시장은 어쨌든 추가 하락을 멈춘 상황이지만 여기 수급 잠깐만 보게 되면 날짜별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6일 연속이죠.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다. 6거래일 연속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하면 운전대,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석에 운전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버스가 달리고는 있는데 분명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고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가다가 뭘 일 생기면 이거 도로 다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빠질 거라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은 이게 해석을 할 때 어쨌든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구조로 가지는 않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온 게 확인되고 나서 이 외국인과 기관 사실 그전까지 많이 샀습니다. 6, 7월 동안에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7월 말에 외국인이 좀 빠져나간다 싶을 때는 연기금이 또 뭐 2, 3일 동안에 뭐 1조 원 넘게 사고 폭발적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수를 약간 좀 내려놨다가 현금 확보 일부 해놨다가 재매수를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도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더 빠질 거라는 어떤 걱정보다는 바꿔 생각해야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만 매수했다가는 시장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지 마시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개인이 또 매수를 해주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낼 때는 언제나 돌이켜보면 기회였으니까 이번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네,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여준 코스닥인데요. 역시나 수급은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개인과 기관은 그래도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괜찮지 않나,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일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산만큼 쌓아놔도 이 삼택이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이 삼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 소쿠리 정도거든요. 이 산만큼 쌓아놔도 이 소쿠리 하나 없는 것만으로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들어가다가는 진짜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또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반등이 나왔냐? 왜 갭이 뜨고 상승이 나왔냐? 왜 외국인 실제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상승했냐 물어본다면은 실제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를 하는 거를 12월 달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12월 달 정도로 연기를 하겠다라고 나와주면서 그 관련된 사실상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실제로 이 악재가 사라진 거죠.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악재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경제라든가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줬는가? 사실상 영향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반등 나올 만한 이유였는가? 이유인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좀 주가 상승폭이나 지수 상승 반등폭이 좀 컸다, 좀 과대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시더라도 1215원이거든요. 아직 1200원 이탈을 못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직 시장 저점 안 찍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16년도 11월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급락세가 나와주고 실제 이때 트럼프 대선이 있을 때였죠. 급락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와줬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 반등들, 급락이 나와주고 잠깐 반등 나오는 것들로는 속지 말아라. 진짜 저점은 쌍바닥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도 1차 저점 찍어주고요. 외바닥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든 아니면은 완전히 똑같이 저점을 찍어주는 쌍바닥이든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완전한 저점 만들어주고 우리는 승부를 기회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세코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요, 갑자기 10시 이후에 조금 움직이더니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15.35%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대는 7,580원까지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더욱더 놀라워요. 8월 6일인가요? 5,180원 저점 뚝 찍더니 갑자기 빨간불 키더니 쭉쭉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까요? 예, 뭐 멍 때리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켓 쏘듯이 네. 날아갔다는 얘기는 장중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뭐지?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돈이 몰리니까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종가상으로 15% 조금 넘게 올라갔고 뭐 장중 한때 25%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참고로 오늘 세코닉스 원래 이렇게 막 10% 20%씩 움직이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오늘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붙은
밀어붙으면서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컸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로써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과 함께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이 정도로 많이 15% 넘게 이렇게 올라간 게 마지막이 언제냐면요. 작년 8월입니다. 8월. 작년 8월에 상한가 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인 적이 없던 종목이 그것도 한 10시 뭐 그쯤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뭔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반기 보고서가 그 끝나면 45일 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8월 14일까지 보고서 내야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그 발표한 세코닉스의 실적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 찾아놨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숫자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주식하는 분은 숫자랑 친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01억 원, 그러니까 상반기 누적해서 이 세코닉스라는 회사가 상반기까지 10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 101억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뭐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1년 동안 영업이익이 8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년 동안 장사한 걸 갖고 작년 1년에 번 것보다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 발표의 어떤 영향에 좋은 공시가 나오니까 좋은 실적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돈이 몰려들면서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그죠? 뭐 재료나 뭔가 뭐 있는지도 몰랐던 이 카메라 모듈 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죠. 뭐 그 내용을 뭐 뜯어보면은 뭐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요즘에 카메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을 좀 견인해준 측면이 있는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죽어있는 시장 지금 아직은 이 시장이 그게 많이 바닥에서 반등도 제대로 못했고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뭐 조금 올라온 정도밖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소에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거래가 막 이렇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었던 이 세코닉스가 갑자기 이렇게 시세를 불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실적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는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을 지금 미리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진행하신다면은 8월 남은 기간 그리고 9월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실적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이요. 30% 꽉꽉 채워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70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때 우리가 또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딱 뜰 때 가장 큰 대표 종목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그 물을 그렇게 방류한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다면 항상 얘기하죠. 가장 센 종목을 찍어라. 가장 강한 종목을 찍어라. 그럼 누가 봐도 일본 수출 규제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측하지 마라. 실제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화이트국 제외가 들어갔는데 품목이 1,700개 품목이다. 그럼 1,700개 관련주가 몇 개일까요? 엄청 많겠죠. 한 개씩만 해도 1,700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해서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한번 급등한 종목에 눌림목을 찍었을 때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종목이 20% 30%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무슨 관련주입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지만 바로 원전에 대한 폭발이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련된 이슈가 일본한테는 정말 뼈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화이트국 제외를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지금 후쿠시마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더 방사능 검사를 강화시키겠다. 요새 들어서 일본에 들어오는 것 중에 가리비라든가 좀 이 사기쳐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화를 좀 더 해서 일본계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산 관련주, 수산물 관련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목이 CJ 시푸드라 보겠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굉장히 조용했어요. 어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가겠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급등 이후에 조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오늘자에서 바로 상한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 번 급등이 나온 종목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급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됐다고요? 일본 수출 규제 이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 차례 급등 나와주고 그리고 눌림목 만들었죠. 그리고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이 못 올라가겠다 싶었지만 2차 파동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 만들어주고 한 번 더 급등이 만들어져요. 2차 파동을 만드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그 종목 중에 가장 최근 종목이 CJ시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상한가를 올리게 됐는데 항상 얘기했죠. 충분히요.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아직 많습니다. 아직 2차 파동 안 나온 종목들 많거든요. 그럼 그 종목 골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찍는다 한다면은 당장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당일 상한가 가져가는 거 문제없다. 그 후속주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토박스 코리아인데요. 매수일은 8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360원인데 하루 만에, 일거래일 만에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8.43%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이거 달성하면 노래 부르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기 상어 뚜루뚜뚜뚜 귀여운 뚜루뚜뚜뚜 뚜뚜뚜 뭐 이런 노래인데 예, 약간 사실 네. 저도 아기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조카들이 부르더라. 미국에 있는데 진짜로 베이비 샤크 네, 부르더라고요.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빌보드에 있다 보니까 워낙에 네. 조금 이 유명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토박스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죠. 이 아기 상어란 노래 관련주기도 하지만 거기 더불어서 아기 신만을 만드는 기업 중 하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ABC마트라든가 이 일본의 불매운동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뭐 데상트라든가 일본 걸 쓰지 말자, 일본 가게에서 사지 말자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불매운동 반사이익 수혜주가 토박스 코리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갭이 좀 뜰 거니까 이 종목이 갭이 좀 뜰 거니까 밑골이 나올 때, 음봉 나올 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로 다음 날이죠. 월요일날 공개 드렸으니까 화요일날 음봉을 주고 나서 상승이 나왔어요. 음봉을 주고 나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360원 돌파해서 1,400원까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 음봉에서 사신 분들은 9%에서 10%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가능한 종목이 아니었나. 만약에 음봉에 사지 않고 본전에 실제로 시초가에 그냥 샀더라도 7%, 8% 정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토박스 코리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죠. 이 토박스 코리아도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 만들어주고 2차 급등이 나온 종목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1차 급등을 잡는 거는 거의 도박과 같다. 1700주에 한 개 찍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2차, 두 번째로 급등하는 종목 중에 솔직히 토박스 코리아가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 못 올렸어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박스 코리아를 상한가를 못 보낸 마음에서 충분히 이번 후속주는 아마 상한가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이번에 날려보내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상한가에 빨리 가야지. 저도 그렇고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도 그렇고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팝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사시고. 뭐 저 없을 때 얘기했어요? 난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상한가에 안착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국산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2조 원 오늘 나온 얘기인데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오늘 이제 브리핑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내년도에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국산화를 위한 이제 각종 뭐 장비 업체, 소재 업체, 부품 업체 정말 많이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완제품에 있어서는 좀 앞서 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부품이라든가 소재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그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을 이번에 한번 맞아보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지원하면서 2조 원의 예산. 자, 무슨 뭐 삼성이 평택에 공장 짓는다고 뭐 120조 쓰고 이런 거 듣다가 2조 원 들으니까 무슨 솔직히 뭐 이거 돈 같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어떤 R&D 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연구개발 과정에서 10억, 20억이라는 돈도 사실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자는 얘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이 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뭐 이것저것 다 합쳐놔도 굉장히 큰 돈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뭐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요. 특히 뭐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뭐 한 40%대. 근데 그 전공정, 그러니까 이 웨이퍼를 만들 때까지가 이제 전공정 과정인데 전공정 장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10%대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그냥 좀 확실하게 국산화 비중을 높이자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어떤 반일 감정, 애국 테마 이런 것들이 일반 뭐 이제 맥주라든가 볼펜 같은 이런 일반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또 있고 초반에 이제 또 약간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또 국산화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한데 저는 뭐 사실 둘 다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 맥주를 안 먹고 한국 맥주를 먹을래도요. 사실 돈을 벌어야지 한국 맥주를 먹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국산 맥주 사 먹을 돈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처음에 이 일본의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오고 나서 움직인 종목들 보면 차트 잠깐만 보게 되면 일단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후성. 지금 약간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약간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에 평소에 뭐 예전에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었는데도 보름 사이에 주가가 2배가 올랐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무거운 이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시총 지금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한 3주 사이에 주가가 80%가 올라갈 만큼 현재 강한 파급 효과를 좀 보여줬었죠. 뭐 솔브레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예산까지 퍼부어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첫 번째는 뭐 종목에 대한 개별적 힌트가 아니라서 두 번째 힌트는 굉장히 치명적인 힌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귀 기울여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반도체 디스펜서라는 게 이렇게 통 아니에요? 산프 디스펜서 이런 거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뭐 짜서 쓰는 거 이런 거 통. 예, 그 일단은 그 반도체 디스펜서 일단 이게 사실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뭐 공정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가 이 장비를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 후공정도 아직까지 50%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50%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국산화를 이미 지금 진행을 했던 어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적으로 시장의 좀 수급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제가 이 종목에 이제 이 오늘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이제 치명적인 힌트가 될 거냐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이 한 두세 종목 정도밖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이제 뭐 고를 텐데 막 제가 일단 세 번째 힌트를 드리려고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요 아무리 이슈가 있고 아무리 종목이 어떤 뭐 다른 재료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자리, 차트상에 좋은 자리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들은 단지 뭐 하루 이틀, 뭐 1, 2주간에 10%,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특히 지금이 뭡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상반기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천여 개 종목들의 성적표가 전부 다 나온 겁니다. 이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권사들이나 다른 이제 분석 기관들에서는 하반기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 바로 이 하반기 전망치가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세 번째 힌트를 아껴놨으니까 뭐 요거 두 번째 힌트를 참고로 해서 이것저것 검색하시면서 정답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치명적인 힌트를 주셨다고 하는데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치명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많이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본인한테만 자기만 치명적인 게 아닌가 치명적이라고,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약간 검색하면 느낌이. 다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한테만 치명적인 것 같고요. 근데 종목을 일단 디스펜서 관련 종목을 네. 본다고 한다면은 네. 좀 첫 번째가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스펜서 관련해서 실제로 관련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번에 반도체 소재 관련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오다가 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막 반등이나 상승폭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단 이 검은색 선 돌파 나오에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충분히 뭐 22,000원이나 뭐 21,000원 근방까지도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일지 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뭐 반도체 소재 분야의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들어간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그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이 가장 저점에 있는 그나마 올라가지 않은 동진 세미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 날리고 장난 아닌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프로텍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아까 특징주로 짚어봤던 세코닉스처럼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세코닉스가 오늘 장중에 25%가 올라갔었고 종가가 15% 네네네.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재무제표 잠깐 이 숫자 막 나온 거 보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세코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몇 %가 늘어났냐면 30%가 조금 안 됩니다. 30%가 조금 안 되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뭐 상반기 기업 실적들이 전부 다 엉망일 거다. 시장 빠지니까는 전부 다 실적 추정치 다 안 좋게 나올 거다. 다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30% 가까이 올라간 그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오늘 세코닉스가 그 얌전하던 고양이가 부두막에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뉴스 검색할 줄 알고 계산기 조금 두드릴 줄 아시면 아마 정답은 바로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영업이익이 30%대가 아니라 185%입니다. 185%가 늘어났어요. 작년 상반기랑 올해 상반기 둘을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뭐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추정치 내년 내후년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를 2021년까지 봤을 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잠깐 집 떠나갔던 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외국인 기관은 솔직히 뭐 이거
뭐 차트 보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결국 실적 보고 들어오거든요. 이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 세코닉스 올라간 거 훨씬 이상으로 갈 테고 오늘도 아까 제가 장 끝나고 보니까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요.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에이 이거 뭐 0.6% 끝나고 말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오텍이라는 종목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이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오텍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이 작년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깨고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거 뭐 시간의 상한가 참 풀렸을라나?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안 풀렸네요. 그죠? 예. 오텍이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실적이 어쨌든 예상보다 잘 나온 기업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 나오니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찍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산기 잘 두드려서 잘 찾아보셔서 정답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프로텍, 마에스트로 프로텍, 마에스트로님 프로텍, 젠틀한 증권가의 마에님 프로텍, 같이 영화 보고 싶은 남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KC텍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제 눈에는 프로텍이 지금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있으면은 영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팝콘? 예? 팝콘. 예.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지금 정말 황당했어요. 언제는 코리아 쪽에서는 뭐 좀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런 말 너무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나 상관 안 해. 또 이렇게 배짱으로 나왔어요. 네, 이제 DHC TV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했냐면은 대한민국을 일본이 수탈을 한 적이 없다. 투자를 하고 우리가 반출을 시켜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한글도 우리가 통합시켜준 거지 원래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HC에 대해서 굉장히 DHTV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DHCTV가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으로서 자유로운 비평을 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비평에 대해서 압박하고 그렇게 불공평한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언론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일본의 DHC TV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DHC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린 DHC 본사에다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넣을 것이다라고 해서 DHC 코리아와 실제 일본의 본사 DHC와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DHC가 뭐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파는 곳에서 DHC를 팔지 않겠다. 그리고 모델분 같은 경우도 우리 DHC 모델 안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일본 수출 기자는 한쪽만 때려봤자 거기에 대해서는 악화된 건 없다. 서로 싸워야 된다. 실제 DHC가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혐한 발언을 했죠. 거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매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이 더 크게 올라가고 더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DHC를 안 사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물론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까. 가장 센 거는 맘카페 파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관련주도 맘카페 관련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놓고서는 토박스 코리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주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또 화장품주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장품주일 것 같아요. 맞죠? 화장품주라고 하기에는 육아용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육아용품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육아용품 브랜드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더불어서 뭐 미국의 FDA 승인 이슈까지 나온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의 FDA 승인하면 다 제약바이오 아니냐겠지만 네. 제약바이오가 아니고요. 실제로 육아용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미 뭐 미국의 FDA 기준에 따라서 피부 테스트가 끝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거의 FDA 승인을 받았다 봐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육아용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용품 자체가 이 소재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소재가 그리고 NSF 승인까지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유럽의 안정성 기준에까지 이번에 적합한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다음 뭐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FDA와 유럽 안정성 기준을 모두 통과한 육아용품과 육아용 스킨케어다. 솔직히 말하면 일반 육아용 제품 중에서 FDA 승인받은 기업 몇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육아 브랜드 1위 기업이라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홍콩이라든가 해외에 수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맘카페 분들이 불매운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일본 거 아예 쓰지 말자, 아예 갖다 쓰지 말자. DHC 때문에 더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 아예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리첼이라든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주도 안 씁니다. 일본 이 육아용품 안 씁니다. 그래서 국내 육아용품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토박스 코리아가 대략 시간에가 떴지만 대략 10% 정도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무 아쉬웠다 했죠. 이 10%가 아니라 저는 상한가를 바랬는데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저의 목표고 저의 염원인 상한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아시겠어요? 아직 아기가 없으시니까 또 관심도가 조금은 없으시잖아요. 여기 있어요? 애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애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죠? 일단 육아용품은 근데 압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육아용품 있을 것 같아. 종목이 뭐가 있는 줄 압니다. 혼사길 망신만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육아용품 얘기하셨는데 네. 육아용품 하면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세 개가 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네. 제로투 세븐. 근데 지금 이제 1위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뭐 토박스 그게 이렇게 뭐 갭으로 뜬 바람에 많이 못 먹어서 너무 네.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거나 아니면 1위에 해당 약간 걸맞는 어떤 걸 못 보여주는 종목은 일단 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남는 거는 일단 제로투 세븐이 좀 남거든요. 일단 뭐 중국 사업도 조금씩 이제 뭐 그 옛날만큼 막 이렇게 손실 보고 이건 좀 지나갔고요. 보시게 되면 제로투 세븐이 일단 추세 자체가 올 한 해 흐름 자체가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3년 내 최저점까지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밑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그래도 이어지면서 지지 받을 때 돼서 딱딱딱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딱 튀어올라갈 자리거든요. 지금 제로투 세븐은 흑자 기업이고요. 게다가 뭐 유황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데 그리고 하나만 저 생각하면 약간 좀 속임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요. 자, 애 키우는데 필요한 거는 뭐 비단 옷이라든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울 때마다 장난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도 여기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왜 들거든요.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공부를 하니까 아는 거죠. 공부를 애는 하니까.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죠? 그래서 손오공이 장난감인데 애들을 저도 안 키워봤지만 네. 습관적으로 입에 넣는데요. 아, 저도 안 키워봤어요. 넣는데요? 예, 입에 이렇게 네. 자꾸 넣는데 그래서 이 장난감 같은 거 잘못 그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아, 큰일 그렇죠. 나. 그럼 되게 위험해요.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손오공 이런 것들도 뭐 일본산 장난감에 혹시라도 뭐 방사성 방사능. 물질이라도 들어갈까 봐 그죠. 그렇게 된다면 국산 이제 장난감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손오공은 자료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크게 먹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모멘텀이 뭔가 있다면 손오공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계속 이렇게 반복
강조.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강조하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맘카페 관련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힌트를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을 잡을 때는 처음 급등하는 건 잡는 건 쉽지 않다. 왜? 일본 수출 규제 너무 많기 때문에 1000개, 1500개 어떻게 샀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차례 급등한 거에 눌림목을 잡아라. 그중 하나가 뭐였어요? CJ 푸드였죠. CJ 푸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걱정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어머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내 애기 밥 차려주고 내 남편 밥 차려줄 때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어디 건지 보고 밥 차려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 관련해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혜주였던 게 또 CJ 푸드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한번 급등 나와줬죠? 그리고 눌림목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상한가를 만들어준다.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 상한가 급등세 나온 말씀드렸고요. 동안수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차례 급등 만들어주고요. 눌림목 만들어주고 오늘자 거의 상한가 가까이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 보는 거예요. 실제로 1차 급등 이후에 2차 급등하는 일본 수출 규제 종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아까 토박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한 히든 종목이었죠. 실제로 1차 급등 나와줬나요? 1차 급등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와줬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대략 10%가량 수익 낼 수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찍어서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만 찍었어도 승부 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찍을 거는 뭐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에서도 맘카페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 있는 당장 내일이라도 상한가가 한 방이나 터질 수 있을 만한 그 독점 수혜주를 찍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목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제가 이 토박스 코리아 상한가를 못 올려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토박스 코리아가 아니라 CJ 시푸드 상한가를 이을 수 있는 상한가 후속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좀 읽어주세요. 예? 뭘요? 맨 위에요? 네. 마르스 나안 보여. 보령 메디앙스 태인 앵커님 여신 같으세요? 네, 1390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막혀졌습니다. 그 아래. 컴퓨터 끄고 문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에서 하트 뿅뿅뿅 하고 왔고요. 오, 준비된 아빠다 마르스 하면서 손오공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하고 앵커님하고 봉호동 영화 보러 가세요 하면서 아가방 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아가방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로투 세븐도 보여지네요. 자, 이 안에 정답이 과연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약속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우리 한번 가시죠. 상한가? 네,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가면은 제가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 네. 이 스태프분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프로텍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딱딱딱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검색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맞추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프로텍은 일단 차트 보고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작년 말하고 생각하면 좀 올라왔지만은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이 주가조차도 사실은 저평가입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2배가 올라도 그 누구도 이 종목을 고평가라고 말할 수 없는 상반기 실적이 작년 1년치를 벌써 넘어간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자 지난 최고가가 2만 한
한 3,000원대 정도 되는데 신고가를 노릴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2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프로텍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급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항상 얘기했죠. 4월부터 시장 폭락을 미리 예측한 사람은 마르솜 같고요. 그 안에서도 오픈베이스 상한가라든가 나무기준 상한가라든가 상한가를 연속으로 드린 전문가도 마르솜가였습니다. 그 폭락장 대응이라는 거는 폭락장을 미리 예측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진짜 수익을 냈던 사람이 대응해드릴 수 있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맘카페 관련주로 상한가를 드린다고 토박스 코리아를 드렸는데 상한가를 못 갔어요. 한 10%밖에 수익 못 냈습니다. 이게 너무 아쉽거든요. 이번 종목 뭐라 했습니까? 유아 브랜드 1위고요. 미국의 FDA 승인까지 받은 이번에 맘카페 관련, 육아 관련 독점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급등 이후에 아직 2차 급등이 안 나왔어요. CJ시푸드 2차 급등 상한가 나왔죠. 캠트로스 2차 급등이 상한가 나왔죠. 모나미 2차 급등이 상한가 나왔습니다. 다 2차 급등에서 상한가 방식 때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직 2차 급등이 안 나온 이번에 육아 수혜 관련주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이 맘카페 대장주 한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솜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상한가 후속주가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금요일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광복절 하루는 주식 생활하지 말고 푹 쉬셨다가 이제 금요일 다시 또 열리게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죠.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에 시원하게 빠지는데 올라가는 건 굉장히 느리게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하게 횡보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횡보하는 국면이 바로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인내심 부족한 물량들은 떨어져 나간 이후에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증시는 38% 급락 맞은 아르헨티나 증시보다도 더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과매도 국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실적, 하반기 실적 전망 얘기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차트보다는 실적과 그리고 그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중점을 맞춰서 대응해야겠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바닥은 저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단기 급락이 나와주면서 쌍바닥을 찍을 수 있으니까 시장 단기 급락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절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내 생각에 따라서 아직 안 간 종목 절대 예측하지 마라. 한번 급등한 종목에 눌림목을 노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종목 꼭 상한가 가야 된다.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다들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 폭락장에서 내 계좌를 단번에 복구할 수 있으면은 맘카페 독점 수혜주고요.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유아브랜드 1위 기업입니다. 충분히 1차 급등 이후에 2차 급등 늘어보고 있고요. 이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공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